강의 노트는 79페이지요. 그 다음에 기본서 몇 페이지죠? 기본서. 전세권이요. 전세권은 기본서예요. 페이지요. 법정지상권 안 한 거 같네요. 페이지요. 277이요. 페이지 277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강의 노트는요, 72. 페이지 270. 기본서의 페이지요, 277이요.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요? 70? 72요? 강의 노트. 네, 72 일괄경매 청구권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면 이제 우리 책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책의 구조를 보면 지상권에 뭐가 나오냐? 지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요. 우리 기본서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부분에요. 뭐가 있냐면 일괄경매 청구권하고요. 366조 법정 지상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법정 지상권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무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요.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취득시효의 문제하고요.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이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에 나와 있는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간섭상 법정 지상권을 먼저 설명하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먼저 이해를 하냐? 일괄경매 청구권이요.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은 365조요. 이것을 뭐라 하냐? 일괄경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러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요 기술적인 법이에요.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앞에부터 수학 공식과 똑같이 순서를 먼저 암기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보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나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대지. 그래서 나대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은 토지 위에 건물이었고 2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요. 이렇게 이렇게 저당권자죠. 2월 1일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죠. 누가요? 저당권 설정자가요. 그래서 3월 1일 날 이렇게 건물을 건축을 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경매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저당을 잡았어?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려면 뭐만 경매하면 돼요? 토지만 경매해야 돼. 중요한 것은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죠? 토지만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원칙적으로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를 해야 돼. 토지만 경매를 하면 경락이 누구냐? 병이 이렇게 되죠. 병. 그 다음에 건물은 누구죠? 건물은 이렇게 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해야 돼요. 왜 철거를 해야 되냐?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저당을 잡았죠?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누구라 하냐? 경락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했잖아요. 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냐?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누가 점유하냐? 토지 소유자 갑이 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상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건물을 못 짓게 하려면 뭘 해야 돼? 그것은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것을 담보 지상권이다. 그런 말 했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 이때 어떻게 하냐?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만 경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경락을 받을 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야 돼. 그런데 건물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죠. 철거.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요.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한다. 이 병을 뭐라 한다? 경락인이고 건물도 누구다? 병한테 이렇게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경매를 하니까 자기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은 어디에만 잡혀있죠? 토지에만 잡혀있죠. 이것을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 나오고요.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이 나오는데요.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만. 왜? 저당권이 토지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의 1순위가 이거예요.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OX, X.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첫 번째요. 경매 청구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 되냐? 이렇게는 안 돼요. 맨 처음에는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의뢰한 사람이 2월 1일 저당을 잡았는데요. 여기요, 3월 1일이요. 3월 1일,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한 거예요. 병이 누구냐? 여기 병이죠. 병이 여기 2월 15일 날이요, 지상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이런 경우는 일괄 경매를 못 해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건물을 일괄 경매가 만약에 3월 1일 일괄 4월 1일 일괄 경매가 됐다기 봐. 4월 1일 일괄 경매가 됐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요, 3월 15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어. 그럼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그러면 또 일괄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익 권능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일괄 경매가 안 돼. 왜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건물을 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하죠?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또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괄 경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당을 잡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경매가 되기 전에 동일해야 돼. 만약에 아무리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도 경매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또 일괄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일괄 경매는 권리예요. 의뢰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물 철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잉 경매가 되느냐? 과잉 경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과잉 경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하고 이렇게 갑의 토지하고 갑의 건물이 있고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을이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어. 그래서 1억을 빌려주면서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는데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은 1억이고요.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이 2억이 나와가지고 모두 3억이잖아요. 그럼 3억이면 3억에서 을이요 1억을 받아가면 돼요. 그런데 건물만 경매를 해도 2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굳이 토지까지 경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그걸 과잉 경매라고. 그런데 건물만 경매해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토지까지 경매를 하면은 토지에 대한 경매는 어때요? 직권으로 취하래. 알죠? 직권으로 경매를요 중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만 경매라. 그걸 과잉 경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잉 경매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것은 이제 과잉 경매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괄 경매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철거 당하느냐 안 당하냐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물만 경매해도 또는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돈을 다 받아. 그러든지 말든지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할 수 있어. 왜냐? 일괄 경매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철거당하느냐 철거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요.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말 수 있다.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서 과잉 경매가 되지 않는다.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 경매 청구 전에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일괄해서 경매하면 한 사람한테 경락을 시킨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되지만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일괄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괄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하죠. 언제 동일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동일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과 이제 우리가 뭘 비교하냐?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366조는 어디에 관한 거냐? 저당권에 관한 거죠.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강행 규정, 포기가 된다,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 두 번째는요, 법정이죠. 법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지상권을 취득을 할 때는 뭐가 없어야 된다?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처분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처분할 때는 등기한 후에 처분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187조에서 등기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갑이 소유할 수 있느냐? 갑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권이 있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데 등기가 있다, 없다? 없이도. 알겠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의리요 뭐란다? 저당권을 설정.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1월 1일 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일괄경매 청구하고 달라. 일괄경매 청구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 없더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건물을 건축했죠? 그런데 여기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냐? 임의경매.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강제경매를 뭐라고 하냐?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즉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또는요 전세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당연히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전세권에 기하여, 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것을 우리는 임의경매다, 담보권 실행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런 임의경매로 해서 여기 보면 저당권이요, 건물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죠. 토지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괄경매 청구권하고 법정지상권을 두 가지를 비교하려면 토지에만 저당을 잡는 것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그러면 경매가 될 때도 뭐만 경매가 돼야 돼? 토지만 경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만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경락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은 갑의 것이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이 저당권자는요,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알고 저당받고 이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면서 그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락인이 뭐라냐? 매각대금. 매각대금은 경락대금이죠. 매각대금을 뭘 한다? 완납을 하죠. 완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납하면 이 병은 소유자가 되거든요. 누가요? 병이요.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동시에요. 동시에 갑은 뭐를 취득하냐?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이 토지에다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를 취득하냐?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정 지상권 이렇게.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등기 없이.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때는 뭐다?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갑은 지상권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지상권자가 경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1일하고 3월 1일하고 4월 1일 날 됐다. 4월 1일 날, 4월 1일 날 경매가 됐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먼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 병에게 자기가 지상권자로서 당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의 건물의 소유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이냐? 견고한 건물은 몇 년? 30년 이상. 견고하지 않은 것은 몇 년? 15년 이상. 기타는 몇 년? 5년 이상. 만약에 이 건물이 견고하죠? 그러면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잖아요. 완납한 날로부터 최소한 30년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등기 없이 취득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30년 동안은 병에 대해서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누구라고? 지상권자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이 토지가요. 토지가 4월 1일이 아니고 5월 1일 날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 팔려도 이 사람은 먼저 4월 1일 날 뭐를 취득해서? 지상권인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를 매수한 자한테도 지상권에 등기가 없어도 여전히 자기는 누구라고? 지상권자라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366조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봐봐. 맨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 동일했죠? 아무튼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달라지죠? 이런 경우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고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 누구한테 인정돼? 건물의 소유자. 아주 중요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우리가 이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은 저당권 설정 전에만 동일하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경매가 되기 전에 여기죠. 여기 이 부분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이 부분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A로 바뀌거나 건물이 다시 뭐가 되거나 이렇게 중축이 되거나 중축 건물이 다시 뭐가 되거나 신축이 되거나 알겠죠? 중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가 된다? 재축 또는 신축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 이사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만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동일하고 저당권이 설정하고 난 다음에 경매가 있기 전에 그 안에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든 중축을 하든 재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관계없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의 범위는 이것을 우리 뭐라냐? 이것을 구건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란다? 신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건물을 기준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구건물일 때는 목조 건물이었는데요. 이것이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축을 했는데 콘크리트 빌딩이 됐다 이 말이죠. 견고한 건물이 됐다. 그러더라도 몇 년이다? 15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건물 기준하니까 구건물이 목조 건물이었다. 조립식. 그 다음에 신건물이 콘크리트 빌딩이다. 그래도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냐? 건축 중이어도 돼요. 이 건축 중이었던 건물이요. 경매가 될 때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돼요. 건물의 요건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돼? 주된 벽을 갖추면 된다 이 말이죠. 알죠? 건축 중이어도 돼. 그러면 건축 중이었다고 하는 것은 준공 허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무허가 건물이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죠. 다른 말로 뭐다? 미등기 건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건물들이 다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법정이상.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먼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지 동일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나중에 등기부를 가지고 기준하면 안 돼요. 등기부를 가지고 기준하면 등기부는 언제예요? 건물이 준공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만약 이것이 좀 미심쩍다 그러면 뭐를 먼저 봐야 되냐? 건축물 대장을 먼저 봐야 돼. 그럼 건축물 대장을 보면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건물이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준공이 됐는지 하는 것이 이렇게 과정이 쭉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지
만약에 등기부상으로 보면 어때요? 건물의 등기는 빨리 되어 있다, 늦게 되어 있다, 늦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 토지와 건물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되냐? 저당권을 설정할 때만 똑같으면 돼. 저당권을 설정할 때만. 처음에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달랐어. 그러든지 말든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뭐 하면 돼? 동일하면 돼. 자, 두 번째는요. 원시적으로 동일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원인무효이다. 원인무효인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요. 토지하고 건물이 둘 다 갑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더라 이 말이죠. 그럼 원인무효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원인무효면 안 된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저당권자의 뭐를 받았다?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했다. 이러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았다. 갑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은? 그러면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이미 있었다. 저당권이 이미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저당권이 이미 있으면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일괄경매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이 말은? 그러면 건물이 신축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으니까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로 가야 돼? 일괄 경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요. 갑이 대제돼서 인도 의무를 진 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인도 의무를 진다 이 말은 갑이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고 나서 대금을 대금을 완납받고 등기까지 이미 해줬는데 토지만 인도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은 이미 이 토지는 자기 토지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건물을 신축했죠? 법정 이상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요. 우리가 이제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되죠? 이 동일한 것은 뭐다? 건축 중이거나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원인무효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때 이미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인도 의무를 진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가 이러면요. 가장 기본적인 법정 지상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이것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이것과 뭐를 또 비교해야 되냐? 관습상 법정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제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은 똑같죠? 왜요? 봐봐. 법정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소유할 수 있다?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건 똑같잖아요. 차이가 뭐죠? 관습상만 차이가 있다. 그럼 관습상 차이가 있으니까 뭐냐? 환지의 경우하고 환매의 경우 이 두 가지는 법정 지상권이 안 돼. 좀 이따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안 돼.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항상 기본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만 여기 을한테 이렇게 갑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토지만 이렇게요. 여기 병이 되는 것이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맨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를 했는데?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지금 달라지죠? 똑같잖아요. 여기 봐봐.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죠? 그러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 뭐라 한다? 뭐라게? 366조. 그런데 관습상은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 것을 뭐라 한다? 법정 뭐라 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법정 지상권 이렇게요. 갑이죠. 갑이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정 지상권.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법정 지상권이 뭐예요? 여기 2월 1일이죠. 여기요 2월 1일이죠. 여기는 토지와 건물에서 처음에는 동일했죠. 그런데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대물 변제라든가 불합처분이라든가 또는요 강제 경매라든가
이런 이유로 우리 저기는 무슨 경매죠? 임의경매죠? 여기는 무슨 경매예요? 강제경매죠? 여기는 무슨 경매야? 임의경매죠? 알겠죠?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달라진 것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으로 보면 여기를 보면 어때요? 맨 처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동일하죠.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달라진 이유가 뭐다? 뭐 때문에 달라졌다? 그것은 여기서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관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뭐 366 저당권에 의한 경매 말고 다른 이유로 달라졌다 그럼 뭐라고 그래? 관습상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또 하나 볼까요? 여기요. 하나를 보면 더 보면 참고로 하나 보면 참고로 하나 보면 305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305조 법정지상권이요. 305조가 뭐냐? 이것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에 의한 거.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취득할 때는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소유할 수 있다? 건물. 다 똑같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일단요.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일괄 경매 청구랑하고 달라요. 일괄 경매 청구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부터 출발하죠. 여기는 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다? 동일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이게 다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2월 1일 날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토지 있죠? 토지가요. 언제? 3월 1일 날 이렇게 여기가 병이죠? 병. 토지가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건물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요. 여기는 을이 뭘 가지고 있어?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달라졌죠? 그 어떤 이유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366.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졌다. 관습상. 저당권도 그것도 아니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 305조다 이 말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은 갑에게 인정이 돼요? 을에게 인정돼요?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누구에게? 갑이다? 을이다? 이러면 지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소유하는 것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 소유하기 위한 것. 이것을 우리는 뭐냐? 지상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 전세권 설정자. 왜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굳이 또 하나 보면 가담법 10조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물론 가담법 10조하고요. 그 다음에 임목법 6조가 있는데 그건 놔두고 가담법 10조에 보면 뭐냐면 일단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죠. 그래서 돈을요 1억을 빌려주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가등기를 잡았단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 날. 그런데 건물을요, 나중에 신축을 했어, 갑이요. 언제? 3월 1일 날 신축을 했어. 그리고 이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해요? 4월 1일 날 무슨 등기하냐? 번등기를 할 수 있죠? 번등기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돼? 을이요.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요.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는 이 건물은 뭐란다? 철거 대상이 돼요. 철거 대상이니까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괄해서 뭐를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다가 을이요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로 잡았어. 가등기 담보나 저당권이나 다 담보 똑같아요. 그런데 저당을 잡을 때 가등기 담보를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나중에 건물을 신축을 했죠. 이런 경우는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이런 경우는 안 돼. 그럼 만약에 법정이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항상 법정이상권은 첫 출발이 중요해.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을이요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이게요 을이 본등기라죠? 진짜 등기하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뭘 했어? 동일했죠?
동일하다가 나중에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어떻게 돼서 달라졌죠? 달라졌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뭐란다? 법정지상권이다. 그래서 아무튼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토지에다가 돈을 빌고 저당을 잡기 전에, 가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알겠죠? 만약에 저당권의 경우는 경매로 달라지든지 가등기 담보 경우는 본등기 후에 달라지든지 달라져야 되죠? 그럴 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 우린 것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305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법정지상권의 90%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 얘기를 하면 암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암기하는 몇 가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괄경매 청구권이에요.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죠.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일괄경매를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뭐가 있다? 권리다. 그러니까 일괄경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일괄경매를 하지 않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하고 싶다. 일괄경매다. 일괄경매는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지 건물에는 저당 잡지 않았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그 다음에 과잉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66은요.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때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모방하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고 원인 무효인 경우는 안 되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했다?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토지의 인도 의무를 진 자가 건물을 건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등기 없이요. 그 다음에 관습상은요. 환지, 환매 안 돼. 그건 두 가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안 되는데 관습상은 먼저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아니고 그거 빼고 나머지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강제경매라든가 이런 이유로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인정되는 것은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합의를 뭐라 하냐? 합의를 채권이죠. 합의를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하고 임의 규정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으로서 포기할 수 있지만 366조 법정지상권은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물을 철거한다 이러죠. 이러면 우리가 뭐냐? 법정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 안 되죠. 왜냐하면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철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철거한다는 말은 동일대지 위에 동일인 소유의 건물을 맞이하는 것,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철거한다고 그래. 무슨 말이냐? 지금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갑이요, 토지만을 을한테 증여를 해. 을한테 증여한단 말이야. 토지만 증여를 해.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결국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증여로 인해서 틀려졌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건물을 내가 신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죠? 이 건물을 철거한 후에 똑같은 땅 위에다가 내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건물의 철거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건물의 철거로 보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건물의 철거로 보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것을 건물의 철거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례가 뭐라 했냐? 건물의 철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대지 위에 동일인 소유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철거라고 한다. 동일인 소유의 동일한 대지 위에, 그러니까 똑같은 땅 위에다가 갑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걸 철거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를 딱 보면 철거 후에 자기의 이름으로 신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 위에 동일인 명의의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철거로 본 것이 아니니까 법정지상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정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 건물을요 매매를 했어. 매매. 건물만 매매를 해가지고 을이요 을이 건물을 매수를 했어. 그럼 봐봐. 맨 처음에는 뭘 했는데?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달라졌죠? 그 어떤 이유가 뭐예요? 매매죠? 그러면 366이다 관습상이다? 관습상이죠? 그럼 관습상이니까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이 있으면 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이란 말이 뭐예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지상권이죠?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굳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뭐가 있거나? 지상권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임차권이 있거나.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임차권이 지금 여기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지상권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결국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니까 포기가 되지만 366조는 강행규정이니까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법정지상권. 알겠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자, 그럼 다시 봐 여기.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봐. 법정지상권을 이제 취득한 후를 본단 말이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보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죠? 여기가 경락인 병이죠. 경락인 병이다. 그 다음에 건물은 누구죠? 갑이다. 그럼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갑에게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지상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갑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의 토지 위에 내가 견고한 건물이니까 몇 년, 최소한 몇 년? 30년은 내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나중에 이 건물을 토지를 취득한 정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갑이란 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경락인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죠. 이때의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죠.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뭐 할 때 필요하다? 처분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갑이 지금 뭘 가지고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됐어요? 그래서 갑이 지금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의 지상권자는 이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인데 이 지상권을 처분하고 싶다. 처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먼저 무슨 등기? 지상권 등기를 하고 나서 처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어떻게 하냐? 1번 이렇게 갑 이렇게 지상권 등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여기요 A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병이죠. 토지 소유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 A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은 갑구죠. 갑구. 건물은 갑구니까 어떻게 돼요? 1번 갑에서 2번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이렇게 무슨 등기하면 돼? 이전 등기하면 되죠. 갑구는 소유권이죠. 이전 등기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권자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갑은 자기 앞으로 먼저 이렇게 지상권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 지상권을 A한테 넘겨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1의 1 아니죠? 1의 1, 1-1에서 A한테 이렇게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A가요,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처분을 할 때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요, 없이 건물만 처분했어. 그럼 A는 등기하게 되면 A는 뭐는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문제는 남의 땅 위에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자는 누가 지상권자다? 갑이다, 병이다, A다. 누가 지상권자다? 지상권자는 여전히 갑이 되는 것이다. 갑이. 왜 갑이 됐냐? 지상권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지상권에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을 해. 알겠죠? 그런데 지상권을 A한테 지상권 등기를 해주려면 먼저 갑 앞으로 먼저 뭘 해야 돼? 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해줘야 돼?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왜 철거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말이 나오냐? 지금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A인데요. 땅 주인은 병이죠. 그럼 병이 A한테 물어보죠. 야, 너 지상권이 있냐? 전세권이, 임차권이 있냐? 물어보겠죠. 왜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상권이 있냐? 임차권이 있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A가 그런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뭐죠? 갑이 아무것도 뭐죠? A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그래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가 이 말이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친이측에 반한다. 자, 좀 더 설명을 해. 반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는 그럼 어떻게 하냐? 만약에 병이 A한테 건물을 철거를 가면 이때 A는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병에게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무슨 등기 해달라고 그래? A 앞으로 다른 말로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 뭐죠? 여기 갑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갑 앞으로 등기가 오죠? 그러면 갑 앞으로 다시 A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걸 건물의 소유권이거든요. 건물의 소유권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지상권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지상권도 같이 이전하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취득할 때는 등기 없어가 되지만 이전한다는 것은 처분한다는 말이거든요. 처분하려면 갑이 먼저 자기 앞으로 먼저 이렇게 등기하고 그 다음에 A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하지 않고 건물을 지상권 등기도 해주지 않고 건물을 A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A한테 팔 때는 건물만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도 내가 너한테 이전해 줄게 이런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왜냐? 건물의 소유권은 주된 권리이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A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해요? 그러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면 지상권을 처음에 취득할 때는 갑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지만 그것을 처분하거나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으로부터 넘겨받을 때는 자기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A는 지상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지상권자가 될 수가 없으면 누가 지상권자냐? 종전의 지상권자가 돼. 그래서 갑이 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병이요, A한테 가서 물어보죠. 야, 너 혹시 지상권 있냐? 물어봐. 그러면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A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 간다 없다 간다? 없다 가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비록 지금은 A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이 A가요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지상권도 같이 아무 말 없으면 이전 받는다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직 A에게 지상권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A는 누굴요? 갑을 대위해서 원래는 어떻게 하죠? 갑이 병한테 지상권 등기를 받아가지고 A한테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갑을 대위해서 자기 앞으로 뭐죠? 대위해서 병에게 갑 앞으로 빨리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 해서 갑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A가요 갑한테 가서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A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병이 A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요 여기가 약간 배우기 약간 힘들어. 왜냐면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 지상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무슨 권리도 이전한다?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당장은 종된 권리가 등기가 안 됐다 할지라도 어차피 등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뭘 보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한데요.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한꺼번에요. 을앞으로요. 공동 저당을 잡은 거예요. 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을이 뭐라냐? 내가 건물을 뭐하고? 갑이 건물을 철거한 후에 뭐란다? 건물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을 철거한다게 해야 돼? 안 한다게 해야 돼? 안 한다게 해야 되죠? 철거한다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다시 신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건물을 철거한다 해서 철거해봐. 철거하면 뭐만 남아요? 갑에 뭐만 남아? 토지만 남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뭐가 있어?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 토지하고 건물에다 다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없어지니까 토지만 남으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만 있죠. 그럼 여기 봐봐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를 딱 했더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구조가 누구하고 똑같아? 구조가 누구하고 똑같아? 일괄경매하고 똑같죠? 일괄경매.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봐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 이건 여러분요. 법정지상권에서 100번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죠?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공동 저당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으니까 신축하기 전에 먼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를 먼저 하고 나니까 토지 위에 저당권만 있죠? 토지 위에 저당권 있고 나중에 신축하겠죠? 신축하니까 처음에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짓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러면은 뭐를 청구한다? 일괄경매 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법정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중요하고 또 하나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지금 보면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토지하고 건물을 을이 일괄해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 일괄해서 매수하면서 이 사람이요. 토지에 대해서는 을 앞으로요. 을이요. 등기란 거예요. 토지는 등기하는데 건물은 자기가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요? 어떤 이유로요? 건물은 등기를 못한 거예요. 토지만 등기하고. 어떤 이유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 맨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랬어? 동일했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졌어. 왜냐하면 여기는 을 앞으로 토지는 등기됐지만 건물은 등기 안 됐죠. 그러면 지금 건물은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토지 위의 건물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 앞으로 지금 뭐가 됐다?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 건물을 갑이 일괄해서 을한테 팔았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해줬죠? 아직 등기는 있어 없어? 등기는 없죠.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죠. 등기는요. 형식상 갑이 소유자. 형식상.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 이 말.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있고 플러스 여기 뭐가 되어 있죠?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등기가 없잖아요. 없어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다. 그럼 우리가 법적 이상권이 되려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안 달라졌죠. 그래서 법적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토지만 등기했다. 토지만 법적 이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요.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저당을 잡고 나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설명해봤자 필요 없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지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